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 촉매제, 경제 데이터, 그린란드 관세 뉴스와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데이터와 잠재적인 대법원 판결,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주말 동안 나온 뉴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 뉴스들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 후 이들 국가가 군대를 그린란드로 잠시 파견했다가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 더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측은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럽과의 무역 금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대규모 시장 붕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일 시장이 다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5,300달러 수준에 머물며 주말 동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지정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자산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은 내일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긍정적인 하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새로운 시장 붕괴나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지,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촉매제와 주말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뉴스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관세와 유럽연합에 대한 조치입니다. 금요일에 채권 시장에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7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움직임입니다. 더 나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헤드라인 고용 숫자가 예상보다 약간 약했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승을 설명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가 유럽 8개 국가에 대해 그린란드를 미국에 매각하지 않으면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관세 자체가 시장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이 관세를 좋아할 리 없지만 이들 국가들의 규모가 작아 인플레이션, 경제, 기업 수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미국에 큰 피해를 줄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매수한다면 비용이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나 오랜 경력의 투자자 모두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적자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부는 매년 약 5조 달러의 수입을 올리지만 지출은 7조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채권을 팔아야 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매년 약 2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운영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도지 같은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 사기와 낭비를 줄여 국채 발행을 줄이면 재정 상태가 건강해지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매수를 위해 단기간에 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채권 시장에 큰 매도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국채의 약 70%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 펀드, 퇴직계좌 또는 어릴 때 할머니가 사준 저축채권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기업과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판매하는 것이 어렵고 수익률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1조 달러를 더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린란드 매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장은 이를 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이것이 금요일 10년 국채 수익률 상승의 이유입니다. 내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금요일에 러셀 지수가 약간 상승했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이 7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이미 일부를 가격에 반영했을 수 있어 내일 상승폭이 15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닌 5나 7베이시스 포인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으로는 내일 아침 3M, 피프트 서드뱅크, 여러 지역은행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화요일 장 마감 후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은행들입니다. 넷플릭스는 주요 기술주 중 하나로 경제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장개장 전 존슨앤존슨, 할리버튼, 또 지역은행들, 장 마감 후 킨더모건, 목요일 장개장 전 P&G, 에버트, 맥코믹, 지역은행들. 목요일에는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이미 상당한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또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캐피탈원, 알코아, CSX 같은 대형 운송회사, 알래스카 에어라이스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운송경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목요일 실적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넷플릭스는 나쁘지 않을 테지만 뛰어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를 보고하지 않도록 변경했는데 이는 이번 분기 가입자 수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가 부족해 가입자 유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화요일 장 마감 후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 오전 8시 30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관세 관련이라면, 특히 내일이 나쁜 날이라면 화요일이 상당히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데이터로는 내일 캐나다 인플레이션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추세를 비슷하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나 호황 시기가 유사합니다. 지리적 근접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화요일에는 ADP 고용 변화 주간 데이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휴가철 시즌입니다. 비휴가철의 고용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약간의 약세가 나타난다면 채권 수익률 하락과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12월 주택 매매 대기지수 월간 및 연간, 10월과 9월 건설 지출, 그리고 20년 국채 경매가 있습니다. 이 경매는 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테슬라 주식의 잠재적 움직임을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테슬라 주식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그린랜드 구매 제한이 장기 채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기 채권보다는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채권에 더 큰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상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그린랜드 구매를 위해 1조 달러를 추가로 빌려야 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요일에 예정된 채권 경매에서 시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수익률 변동은 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목요일에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최종 수치가 발표될 예정으로 4.3%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예상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촉매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월 17일 주간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되며 약 20만 5천 건을 예상합니다. 최근 초기 실업수당 청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증가가 나타난다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코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10월과 11월에 월간 수치가 나올 예정으로 각각 0.1%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지연되어 거의 2월에 가까운 시점에 발표되므로 시장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좋은 수치가 나와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들이 더 지배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의 월간 수치도 10월과 11월에 대해 발표되며 이는 국내 총생산 보고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주목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나 유럽 무역 상황 같은 헤드라인 뉴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추정치는 5.3%로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상당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 실질 민간 국내 투자 성장률과 실질 정부 지출 성장률이 각각 3%에서 4.8%로 1.3%에서 3.1%로 상향된 점이 이러한 추정치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개인 지출과 소득 데이터가 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4분기 국내 총생산이 5% 정도로 추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4분기가 여전히 견조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할인할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캔자스 연준 종합지수와 제조업 지수, 연준 대차 대조표 등도 발표됩니다. 금요일에는 1월 S&P 글로벌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1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의 최종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나 경제 데이터가 주요 촉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 연준 회의와 기술주 실적이 더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대법원의 관세 판결 여부와 그 내용, 그린랜드 상황, 그리고 유럽과의 무역 분쟁이 헤드라인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결이 화요일에 나온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해지하던 시장에서 뉴스 매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유럽 무역 분쟁의 최선 시나리오는 지도자들과 트럼프의 대화로 이어져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보복 관세가 없고 협상이 진행된다면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구매가 성사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가 무산되고 유럽과의 무역 금지가 발생한다면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통해 주식시장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는 협상을 통해 그린랜드 일부를 구매하는 등의 타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유리할 것입니다. 새해 초의 변동성은 흥미롭지만 테슬라처럼 베타가 약 이 정도인 주식은 좋은 날에 초과 성과를 내고 나쁜 날에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내일 시장이 약 1%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색장이 된다면 오히려 놀라울 것입니다. 유럽 관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린랜드 구매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큰 변수는 화요일 대법원 관세 판결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긍정적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도구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뉴스 매수 설정이 유리합니다. 실적이나 경제 데이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지정학적 헤드라인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경우 유럽과의 무역 금지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4월 2일 중국 무역 분쟁처럼 20% 폭락은 없을 것입니다. 유럽과의 분쟁은 그보다 가벼운 보정 수준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고점에서 약 12%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을 앞두고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400 수준이나 300대에서 강력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주요 수준은 주당 429달러로 100일 이동평균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좋습니다. 최근 추세는 100일 이동평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패턴입니다. 만약 이를 하회한다면 200일 이동평균인 369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60에서 70달러 정도의 낙폭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테슬라를 더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말 테슬라가 900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약간 조정할 뿐입니다. 실적 발표 후 추가 촉매가 나오면 500대로 상승할 수 있으며 그 후 단기 매매 활동과 공매도 커버링으로 600까지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600대에서 500대로 약간의 등락을 거친 후 700, 800, 900 범위로 올해 말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복잡함은 테슬라의 장기 태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2026년 초부터 12%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 주 변동성 촉매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실적 기대와 시장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기대와 시장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최근 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에서 테슬라는 매출이 약 1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 3와 모델 Y의 강력한 판매 덕분으로 특히 모델 Y는 글로벌 시장에서 SUV 세그먼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FSD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 기능의 안정성과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수익 모델을 강화할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 반응으로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매크로 경제 요인으로 인해 약간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 상승과 공급망 이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장기 비전, 즉 AI와 로보틱스 분야로의 확장은 이러한 단기 변동성을 상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AI5와 관련된 하드웨어 3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며 이는 테슬라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테슬라의 생산량을 들 수 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만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상징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이익률이 현재 19% 수준에서 향후 FSD 수익화와 에너지 저장 사업의 성장으로 인해 25%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반면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지리자동차나 샤오펑 같은 중국 제조사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저가 전기차 모델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응해 가격 조정과 기술 혁신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 반응 측면에서 공포지수는 최근 30포인트 근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는 이러한 지수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주가가 500달러대에서 600달러대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내에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우버와 같은 기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대체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웨이모와의 비교해서 테슬라는 FSD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AGI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의 ROI 지표가 여타 자동차 제조사보다 높아 장기 보유 전략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MACD 지표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도 주목할 만합니다. 메가팩 배터리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비중이 1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 반응으로는 이러한 사업 다각화가 테슬라의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모델 YL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BMW X3와 같은 경쟁 모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와 동남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연간 판매량을 30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적 기대치로 분석가들은 2024년 매출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정부 보조금 정책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시장 반응은 이러한 예측에 따라 긍정적입니다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둔화가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테슬라의 연구개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AI와 배터리 기술에 집중되면서 향후 10년 내에 혁신적인 제품 출시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트럭의 생산 확대는 MVP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400달러대 중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600달러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와 FSD 업데이트 이벤트가 촉매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10% 정도의 하락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AI 중심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테슬라의 실적과 시장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선택과 여정에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